네, 글로벌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지수대를 올려갑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5,700을 넘어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증시는 뭐 지정학적 우려와 함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우려가 없지 않죠? 예, 관련된 흐름들 한번 정리하고요. 네, 3월 전략까지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국내 증시는 뭐 자고 나면 100포인트씩 자릿수를 바꾸는 그런 강세 흐름이고, 네, 대외 악재들은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증시의 이런 다른 결, 소위 디커플링의 배경, 그리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올해 연간 전망할 때도 상반기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상승 얘기 드렸고, 특히 1분기 내는 확고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유독 한국의 코스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연장되는 것들이 반도체 가격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분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주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역시 앞으로도 상방 압력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상단을 정해놓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저는 열어놓고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전반적으로 조정인데요. 이머징 시장이 우리를 포함해서 주도적인 시장들이 함께 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대만 정도만 강한 겁니까? 네. 올해 글로벌 증시를 보면 사실 미국이 비롯한 선진국 증시의 상승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들은 있습니다. 근데 유독 대만과 한국과 같은 반도체 국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 사나이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이 압도적으로 좀 상승률이 높다라는 착시를 좀 불러일으키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흐름들이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2월부터는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신흥국, 특히 반도체 관련된 국가 증시보다는 올해 오르지도 못했고 또 하락하지도 못했던 미국 주도의 선진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다들 미국 주식 좀 줄이고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하나로만 영원히 쏠림 현상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뉴욕 증시 흐름을 그래도 뉴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 증시가 올라도 아마 전체 시가총액하면 뉴욕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나스닥 나이스 합치면 반대일걸요.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이 큰데, 최근에 미국 뉴욕 증시는 사실 그 빅테크들의 돈이 좀 빠져서 여타 섹터로 뭐 비기술주나 이런 쪽으로 좀 이머징 시장이나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이제 추세일지 아니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다시 빅테크 쪽으로 수급이나 관심들이 좀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사실 AI라는 산업 변수보다는 이 물가라는 매크로 변수로 시장이 조금 더 반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금일 밤 이제 미국에서 이제 PC 지난해 12월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가오는 뭐 1월 PPI 결과를 확인하면서 아마 미국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올해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하고 그 시점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들어서 보면 사실 성장주들이 최근에 뭐 AI 관련된 캐펙스 투자가 수익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부침이 좀 있었지만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앞으로는 미국, 특히 AI 혁명과 관련된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그 밸류나 관심이 높으시죠, 문 의원님 오시면.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은 이제 오르게 되면 중심을 잡고 가는 거는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간다는 말씀으로 들렸고요. 근데 이제 AI에 대한 우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간밤에 있었던 블루아울 사태라든지요. 이게 이제 금융 사이드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들이 소위 조심스럽지만 제2의 리먼까지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전조 아니야? 이렇게까지들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수대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불안한 심정들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안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 듣고 싶은 것들만 가려서 듣는 그 부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는데 착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방금 얘기해 주신 블루아웃 관련된 3호 신용시장에 이어 저는 그 우려들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위기를 발생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 회사가 AI 관련돼서 큰 유동성을 공급했던 건 맞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들을 대출을 해줬던 부분들은 있지만 일부 기업들의 한정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을 전체로 넓혀서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앞으로도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미국의 경기 순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3년 동안 한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판단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그동안 투자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좀 얘기해드리면 미국은 올해 1월 기준으로 69개월째 경기확장에 놓여 있고 보통 경기확장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경기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발생하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큰 힘으로 옮겨갈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의 경기확장이 어느 시점에 끝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내년 6월까지는 그래도 경기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위기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아울의 이제 주가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어제 물론 충격이 있었는데요. 한 5%, 6% 정도, 장중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낙폭 많이 좁혔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려감이 크다면 이거보다 훨씬 큰 폭의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인데요. 어쨌든, 미국 증시에 대한 성장주의 견지를 유지하셨고, 한국 증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도 빠르게 올라오는 거에 대한 해석과 이걸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3차 상법 개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들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증시의 최근의 이 변화들 또 이런 시각들은 어떨까요? 네. 외국인 동향을 먼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4월부터 이제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기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대를 만드는 그 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반도체주 중심으로 집중 매수하는 흐름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금융 섹터 위주로 많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반도체에서 시작한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이제 금융시장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 부분도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4일 날 국회 본회의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일본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통과는 가능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국인들이 금융 섹터를 많이 사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드렸던 이유들은 결국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매수에 가담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뭐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이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금융주의 영향이 가장 강한데요. 네. 금융주, 뭐 은행이나 혹은 이제 증권이나 이렇게 근데 단기적으로 사실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어떤 그 업그레이드, 밸류업이 금융주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마 금융주 내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증권주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그동안 반도체주 중심으로 주가 관련된 상승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 기간 동안에는 사실 증권주가 소외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이제는 금융주, 특히 증권주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주식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앞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토크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부분들도 증권주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증권주 기업이익과 관련해서는 거래대금 증가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지난 1월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거래대금이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334% 증가를 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84%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지난해 국내 10개 증권사들의 단기 순이익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43.1% 증가를 한 모습들. 아마 그런 흐름들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증권주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업이익 증가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적을 근거로 해서 올라간다는 말씀이군요. 예, 반도체도 올라가는 게 그거잖아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실적 근거이고요. 일본하고의 우리가 비교를 많이 했고 일본을 우리가 밸류업의 어떤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본이 그런 구조적 레벨업 상승을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온 게 좋긴 한데 뭐 지수는 사실은 원하던 데 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과 비교하면 현재까지 우리 이 기업들의 밸류업 단계, 그다음에 주가 반영도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초입 단계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시장 개혁을 주도하는데 기업들이 잘 순응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게 가시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게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 일본의 총 주주 환원율이 60% 미만 정도인데 앞으로 이게 70%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일본의 토픽스 그리고 니케이 지수 역시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결국 한국 증시의 기업들 역시 ROE 개선이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의 저평가가 정상화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도 특히 일본 증시가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 때문에 기업들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올해 한국 증시에 좀 답습하는 모습들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ROE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여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최근에 이 주주 환원과 관련된 밸류업과 관련된 성과들 자리를 봤는데 그래도 주가 측면을 보면 상당 부분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의 밸류업 모델을 보게 되면 이제 초입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구조적인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전략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당장 이후에 우리가 뭐 벌써 2월 말입니다. 남아있는 변수들을 좀 점검할 텐데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걸 좀 분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노이즈나 전쟁 이런 거 약간은 정성적이잖아요. 정량적으로 보면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주목해야 될 변수는요.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결국에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 특히 고용 지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1월 CPI 확인했고요. 이제 지난해 12월 PC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1월 PPI를 확인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관세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않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는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할인율 축소 기대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증시보다는 올해 좀 소외됐던 미국 주도의 선진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AI 혁명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를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 증시도 풍선 효과 때문에 계속 같이 오를 거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증권주, 그리고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글로벌 테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올해 8월 되면 테슬라가 3세대 휴머노이드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올해 CES 2026을 통해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선보이면서 각광을 보이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견인하는 그 축은 테슬라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반도체, 증권주 그리고 2차 전지 투자가 상당히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섹터 전략까지 마지막 질문인데 다 해주셔가지고 그 뒷부분에 제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약간 정성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동에서의 어떤 전쟁 혹은 격돌 가능성 또 계속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노이즈 이런 것도 대법원 얘기는 계속 안 나오면서요. 또 미국의 중간 선거 뭐 이런 변수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 솔직히 전해지긴 했지만 저는 타협을 통해 가지고 군사 충돌로 연결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네수엘라 공습,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미국의 모습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이를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상대 국가들은 별로 대응을 안 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진다라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사실 중요한 거는 11월 달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06년도 이후 집권 2년 차에 해당되는 2년에는 미국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특히 전년과 대비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9.6%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 시기를 올해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상반기 특히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시기에는 면밀하게 투자 환경을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특히 3분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증시 흐름과 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느 시점에 줄여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3월까지는 계속 오를 거고 아마 3월 끝나고 이제 4월 접어드는 그 시점이 그런 선택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이 속도가 좀 빨라서 사실 걱정입니다. 그런 국내 증시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섹터를 정리하면 반도체 앞서 그다음에 금융 가운데 증권주 2차 전지. 2차 전지는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고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 비중도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라. 네. 그러면 뭐 나머지 자산들 뭐 최근에 뭐 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원자재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금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예.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행보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금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IB에서 온스당 뭐 6,000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부진했던 금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위험자산 가격 중에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역시 이제는 좀 바닥에 좀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반등에 나설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역시 미국의 나스닥 중심의 증시가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성장주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짧게만 좀 국내 증시 분위기 가운데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겠냐는 정책적 기대감과 함께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자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상단을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예. 결국에는 한국 증시는 정책 변수가 상당히 크게 그렇죠. 작용했던 예. 국가 증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들이 강도 있게 시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코스피의 상단의 끝을 결정짓는 그 변수를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저는 코스닥 지수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야 되긴 하지만 일단 정석적인 부분들만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의미 있는 코스닥 지수를 만드는데 정부에서 좀 힘을 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미 있는 숫자를 코스닥 200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2000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가 그렇게 크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딥사이트 최근에 뭐 국내 증시의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요인들을 어떻게 보면서 당장 이제 오늘이 아니라요. 조금 길게 본다면 1분기 정도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